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폴라 코디네이트의 example을 하나 보면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와 다르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떻게 그래프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수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AP 캘큘러스 BC에서는 그 옛날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폴라 코디네이트 그래프를 스스로 그래핑 칼큘레이터 없이 그려볼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형태의 패턴에서 폴라 코디네이트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그래핑 칼큘레이터를 쓸 수 있는 섹션에서 그래핑 칼큘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려보게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핑 칼큘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라도 단순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해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폴라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추적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r equal to sin theta plus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미 여기에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인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봅시다.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인풋 값 x에 대해서 yf 값 y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때문에 x 값이 호리젠탈 값이죠. 네기티브 값에서 파지티브로 가면서 x가 네기티브 얼마일 때 y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라는 식으로 그래프를 쭉 추적해 가는 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세타고 그거에 대해서 디펜던트 베리어블 r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타 값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r 값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추적해 가는 건데, 세타는 앵글이니까 제로에서도, 물론 세타가 네기티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세타는 아까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파지티브 x-axis에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돈다고 그랬으니까 세타 값이 마이너스라면 네기티브 쪽으로 클럭와이즈로 돌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앵글이 제로에서부터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앵글이 돌아갈 때마다 중심에서부터 r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r 값이 제로에서부터 pi over 2, pi over 4 할까요? pi over 4, pi over 2, 3 pi over 4, pi. 자, 일단 여기까지만 가봅시다. 그러면 제로에서 파이까지니까 앵글이 first quadrant에서 second quadrant까지 돌고 있어요. 그럼 세타가 제로면 r이 제로, 자, 여기가 세타 값이고, 세타가 제로일 때 r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세타가 제로일 때 sin 제로는 제로니까 r은 1, pi over 4, 그럼 sign이 루트 2 over 2가 되니까 r 값이 루트 2 플러스 1, pi over 2가 되면 이게 1이니까 r 값이 3, 3 pi over 4면 또다시 sin 세타는 루트 2 over 2로 다시 내려오니까 여기가 루트 2 플러스 1, 파이가 되면 sin 파이가 제로로 오니까 1으로 내려오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세타가 제로일 때, 파지티브 액세스일 때 여기에요. 여기일 때 r 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 오버 4가 되면 앵글이 파이 오버 4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일 때 요 길이가, 요 앵글이 파이 오버 4일 때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 플러스 1까지 된 거고, 이게 앵글이 파이 오버 2가 됐을 때 거리가 3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앵글이 제로에서 파이 오버 2까지 증가하는 동안 r 값은 1에서부터 3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r 값이 계속 늘어나서 3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요 커브를 따라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돼요. 언제? 앵글이 제로에서 파이 오버 2까지 올라가는 동안. 자, 앵글이 파이 오버 2에서 파이까지 내려온 동안 사인 값은 세컨드 쿼드런트고, 사인 값이 퍼스트 쿼드런트와 세컨드 쿼드런트는 정확하게 시메트릭하죠. 그러니까 요 올라갔던 걸 그대로 반복하면서 내려와서 거리가 1이 되는 거죠. 자, 이 점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XY 코디네이트에서 X값이 네기티브 마이너스 1이지만 이것이 R세타인 폴라 코디네이트 얘기할 때는 앵글이 파이고 R값이 1인 곳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자, 이걸 넘어서 파이를 넘어갑시다. 파이를 넘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정확한 값수 때문에 파이에서 파이 오버 6를 더 가서 7 파이 오버 6일 때 세타가
7파이 오버 6면 레퍼런스 앵글이 세타가 7파이 오버 6면 여기에서 요 정도 요 라인이 요게 파이 오버 6에 해당해요. 파이 오버 6인데 그 레퍼런스 앵글 파이 오버 6니까 7파이 오버 6일 때 third quadrant에서 sin 7파이 오버 6는 네게티브 하프죠. 네게티브 하프. 여기가 네게티브 하프 되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r 값이 제로가 돼요. 즉 파이에서 7파이 오버 6까지 가는 동안 r 값이 줄어들어서 제로로 들어옵니다. 제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7파이 오버 6를 지나서 여기서 5파이 오버 4를 봅시다. 자, 5파이 오버 4는 레퍼런스 앵글이 파이 오버 4니까 sin 값이 루트 2 over 2. 근데 third quadrant니까 네게티브 값이죠. 자, 여기가 네게티브 루트 2. 그래서 네게티브 루트 2 플러스 1. 자, 루트 2 값이 1.414 정도 되니까 네게티브 루트 2 플러스 1은 요거 네게티브 값이에요. 0보다 작죠. 자, r 값이 0보다 작다가 됐어요. r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게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앵글이 5파이 오버 4. 자, 앵글이 5파이 오버 4가 되는 건 이쪽의 정 가운데 쪽인데 원래 r 값이면 오리진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r 값이 네게티브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r이 반대 네게티브라는 건 opposite direction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온 그래프가 이쪽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쪽의 그림을 그렸어요. 즉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실제 앵글은 요 사이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앵글이 요쪽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을 때 r 값이 네게티브가 되더니 보니까 반대편에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오는 게 언제냐면 r 값이 11파이 오버 6, 세타가 11파이 오버 6일 때, 세타가 11파이 오버 6가 false quadrant에서 요 reference 앵글이 파이 오버 6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sin 11파이 오버 6가 네게티브 1 over 2죠. 네게티브 1 over 2니까 여기가 네게티브 1 over 2가 되면서 r 값이 제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얘가 여기 정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이 앵글이 11파이 오버 6에서 12파이 오버 6, 2파이까지 되는 동안 여기에 파지르 값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2파이 값이 제로에서 2파이까지 앵글이 변하는 동안 이 그래프가 요 점에서 출발해서 돌아서 반대 방향 네게티브를 치고 제로를 들어갔다가 다시 파지로 돌아서 여기에 도착하는 요게 제로에서 2파이까지 앵글이 변하는 동안 그러니까 얘는 제로에서 2파이까지 2파이에서 4파이까지 4파이에서 6파이까지 sin 값의 피어리드를 그릴 때마다 요 루프를 그대로 따라서 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뭐 하트 모양을 닮았다 뭐 그래서 카디오이드 어떨 때는 그 나뭇잎처럼 생겼다 그래서 로즈 리프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을 붙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AP 캘큘러스라고 해서 그런 이름들을 기억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폴라 코디네이트 그림을 따라가는 거는 세타 값이 앵글이 제로에서 2파이까지 바뀌는 동안 그 r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거고 이때 r 값을 추적할 때 r 값이 만약에 네게티브가 나온다는 건 그 앵글의 아퍼지 사이드 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다 라는 걸로 해서 그래프를 추적할 수 있으면 됩니다. 폴라 코디네이트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만 매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인트로덕션 동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 설명하는 걸로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